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돌싱녀입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초고속으로 이혼을 하게 됐죠. 세상에는 수많은 이혼 사연이 있지만 저처럼 이런 어이없는 사유로 이혼하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솔직히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와 그때의 답답함과 이제는 개운해진 느낌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공유해보고자 해요. 주변에서도 참 어이없는 이혼 사유라며 사연 올려보는 걸 권유하더라고요. 솔직히 글을 쓰려고 해보니 첫 만남의 달콤함이 먼저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어요. 저와 남편은 편의점에서 만났죠. 저는 근처에 있는 병원에 일하는 간호사, 남편은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 편의점의 젊은 사장이었죠. 서로가 이상형에 가까웠고 잘 맞았기에 저희는 빠르게 연인이 되었어요. 결혼 전까지 거의 1년을 사귀면서 좋은 일들을 모두 함께 했어요. 저의 취직과 남편의 자격증 합격 같은 큰일부터 경품에 당첨되거나 타이밍 좋게 좋은 물건이나 숙소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일들도 있었죠. 저희는 그럴 때마다 저희에게 운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만큼 이상할이 많지 순탄했거든요. 그랬기에 싸움 한 번 없이 저희 연애는 잘 흘러갔어요. 그런 나날들이 지속될 거라 생각했지만 딱히 그렇지는 않더군요. 사실 남편의 프로포즈 이후부터 상견례까지 결혼에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제 막 편의점을 운영하게 된 남편은 모든 돈을 편의점에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도 친정아버지가 마련해준 집에서 제가 살고 있었기에 집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아버지는 외동딸을 위해 그 정도는 흔쾌히 내어주시는 분이셨고 남편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지금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다음에 더 크게 갚아드리자고 생각했어요. 집이 해결이 되니 그 외에 결혼에 들 비용은 결혼식과 신혼여행에 관련된 비용뿐이었어요. 집을 제가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예단 예물 같은 건 하지 말자고 했어요. 남편도 자신이 이 결혼에서 크게 돈을 쓸 수 없다는 걸 알고 친정 쪽에서 부담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 오히려 저희 아버지에게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때 시모는 무척 안 좋은 표정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며 시모에게 이불 하나 수저 하나 안 주고 시집 오는 경우가 어딨냐고 말이죠. 결국 시부가 나서서 해준 것도 없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시모의 역정이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표정은 화가 나신 듯 했어요. 저는 시모와의 관계가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첫 단추부터 이미 잘못 끼워졌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 때문이 아니라 의외의 부분에서 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시모의 미신사랑 때문이었어요. 상견례 후 결혼식 직전에 저와 남편의 태어난 일시를 알아간 시모는 사주와 궁합을 보고 오더니 그 뒤로 이 결혼을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궁합이 최악이라 결혼하면 남편이 힘들어지게 될 거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 덕을 많이 볼 사주고 결국 말년에는 남편 잡아먹을 사주라고요.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시는데 처음에는 저도 남편도 어이가 없었어요. 1년 동안 잘 사귀었는데 갑자기 저런 말을 들어도 믿기지 않는 게 당연하잖아요. 게다가 사귀는 동안 좋은 일도 많았고 오히려 나쁜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어이가 없었던 거죠. 역시나 남편은 시모의 말에 크게 반발했고 시부 또한 시모의 말에 크게 기함을 했어요. 그렇지만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의 결혼을 반대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결혼을 성사시켰어요. 그렇게 어렵게 결혼한 저희였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는 일찍 생기지 않았어요.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제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시모의 공격은 여전했어요. 둘 사이 궁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이 복이 없는 거라며 대 끊기기 전에 헤어지라며 난리였죠. 그러면서 둘이 결혼해서 살면 분명히 풍파가 있을 거라며 저주와도 같은 말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제게 사랑을 약속했고 저도 남편을 열심히 내조하기로 했잖아요. 시모가 더 집요하게 굴수록 저희의 결속은 더 강해졌어요. 더 잘 살아야지, 더 행복해져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저에게도 참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결혼 1년 차가 되던 해의 일이었어요. 시모와 함께 우리 신혼집을 방문하기로 했던 시부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무척 놀란 저희였지만 불행 중 다행인지 시모는 많이 다치지 않았고 시부도 골절 정도라 중환자실까지는 가지 않아도 됐어요. 저희 집으로 찾아오는 도중에 사고가 났기에 저와 남편은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어요. 남편과 함께 병문안차 입원실 앞까지 갔지만 함께 들어가려는 저를 시모가 잠시 보자고 하더군요. 남편이 시부 입원실로 들어가고 저는 시모와 함께 구석진 곳으로 갔어요. 넌 입원실에 들어가지 말거라. 괜히 들어갔다가 부정 탈까봐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서 있다가 네 남편 나오면 집으로 바로 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죠. 제 존재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시모의 말에 솔직히 이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시모가 미신을 그렇게 좋아하고 믿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 직접적으로 부정하다고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네 시아버지가 저렇게 크게 다친 게 다 네 탓이라는 말이다. 너도 머리라는 게 있으면 생각을 좀 해보렴. 너희 집에 가다가 다친 거야.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집에 우환이 생긴 거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한테 이야기했잖니? 그러니까 병문안이랍시고 병실에 들어갈 생각하지 마. 혹시라도 상처가 덧나거나 수술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어머님, 이렇게 입원실 바로 앞에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떡해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몇 번이나 오셨잖아요.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이번 사고가 제 탓이라는 건가요? 그리고 그 집은 제 집이기도 하지만 남편 집이기도 해요. 저는 강하게 항의하고 싶었지만 최대한 조용히 말했어요. 대놓고 따졌다가는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니까요. 그래도 작은 항변 정도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안의 모든 나쁜 일에 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도 너무나 기분이 더럽고 화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집이 어떻게 우리 아들 집이니? 네 아버지가 사서 너한테 빌려준 집이잖니? 우리 아들 돈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집이야. 네가 그걸로 순진한 우리 아들 꼬셔서 이러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어머님, 한 푼 들어가지 않았다 해도 저희는 이미 같이 살고 있고 혼인신고도 했어요. 저와 남편을 따로 보지 마세요. 저희는 부부예요. 그리고 아버님 병문안 못하게 하시는 게 아버님 뜻인가요? 아버님도 저 드리지 말라고 했나요? 시부는 시모와는 달리 저와 잘 지내고 있었어요. 시모 몰래 용돈도 주시곤 하셨는데 시모의 행동이 시부에게는 허락받지 못한 거라는 걸 짐작은 했어요. 그냥 들어가지 말라면 들어가지 마. 반대하는 결혼을 한 건 너 아니니? 억지로 결혼했으면 시어미가 하는 말이라도 잘 들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너 들이지 말자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네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홀라당 결혼하도록 만들었지. 거기서부터가 너는 우리 집 골칫덩어리인 거야.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일어난다는데 아예 정반대로 궁합이 꽝인 애가 들어왔으니 네가 우리 집안에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도리어 우리한테서 모든 걸 빼앗아갈 뿐이지. 시모의 말 하나하나가 저에게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도 시모가 하는 말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그것을 믿는 시모의 말에 힘이 실려 있는 것처럼요. 저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껏 침울해 있었어요. 남편은 눈치채지 못한지 말을 걸더라고요. 당신 아버지 보러 안 들어왔던데. 아버지가 서운해했어. 당신 얼굴 보고 싶다고 하셨거든. 내가 엄마랑 무슨 이야기 나눈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엄마랑 무슨 말을 그렇게 길게 나눈 거야? 남편의 말에 저는 서러움이 폭발했어요. 자기야,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님이 나더러 아버님 병실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 내가 들어가면 부정탄데 내가 병균이야? 내가 아버님 사고 일으킨 것도 아닌데 다 내 탓이라고만 하셔. 게다가 내가 순진한 당신 꼬셔서 결혼했다면서 나한테 엄청 심한 말까지 하셨어. 이대로 내가 계속 참아야 하는 거야? 우리 둘만 행복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주 뵐 줄 알았으면 결혼 전에 해결을 보는 게 맞았어.
결국 참고 있던 눈물이 흐르고야 말았어요. 남편은 저의 눈물에 당황한 듯 급히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안고는 달래줬어요. 여보, 그런 말 듣게 해서 미안해. 내가 미리 알아차리고 그런 일 없도록 만들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엄마가 정말 너무했네. 어떻게 아버지 아픈 게 당신 탓이야? 절대 그런 거 아니고 그럴 리 없다는 걸 내가 알잖아. 그러니 울지 마. 내가 더 잘해줄게. 저는 남편의 그 말에 꽉 막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억울한 마음과 분노를 삼키며 시모에게 보란 듯이 더 잘 살겠다고 다짐까지 했죠. 그런데 그런 다짐에도 저희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남편의 편의점 사업이 그다지 좋지 않았거든요. 결혼 후에 남편이 편의점에 없는 2시간 정도를 시모가 맡아서 봐주고 있었는데 남편이 없어서 그런지 매출이 점점 줄고 손님이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침울한 남편을 위로하기 위해 저는 반차를 쓰고 남편이 좋아하는 수제버거를 사서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아직 시모가 있을 시간이라 저는 편의점 뒤쪽에서 시모가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열린 문 사이로 시모와 남편의 대화가 들리더라고요. 얘, 아무리 생각해도 너 편의점 잘 안 되는 거 말이다. 네 와이프 때문인 것 같아. 걔 사주가 너무 나빠서 남편 운이 풀리지 않는 거래. 어떻게든 해야 하지 않겠니? 이러다 너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망하겠어. 네 아버지 일도 요즘 안 풀려서 매번 스트레스 받는데 나도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 일 하기도 벅차. 너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내 몸도 점점 안 좋아진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미신을 가지고 와서 이러시면 진짜 저도 힘들다고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일이 안 풀릴 때마다 와이프 탓하면 기분이 좀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신 거냐고요? 왜 그런 게 없어? 사람들이 사주궁합 왜 그렇게 많이 알아보는지 아니? 그게 다 신빙성이 있으니까 알아보는 거야. 우리도 미리 알아봤다면 너랑 걔 연애도 못하게 했을 텐데.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우리도 뒤통수 맞은 거지. 너 우리 집 장손이야. 네 인생이 순탄해야 우리 집안도 순탄하지 않겠어? 그리고 걔가 요즘 일 잘 풀리는 건 다 네 덕분이라고. 넌 이렇게 비실거리는데 네 마누라는 아주 팔자 폈잖아. 부부 2사람 중에 하나라도 좋은 게 어디예요.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 그만하시고 이제 그만 며느리로 인정 좀 해주세요. 매번 이렇게 구시면 제가 어떻게 아들 노릇을 해드려요. 어떻게 그만두니?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걔는 내 며느리감으로 못 써. 네가 아무리 애원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내가 나 때문에 이러는 줄 아니? 다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거 알잖니? 그런 어미한테 어떻게 너 마누라 편만 들어? 예, 그러지 말고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정말로 그 애랑 이혼할 생각 없니? 이혼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인내심은 뚝 하고 끊어졌어요. 결국 저는 편의점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어머님,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라는 사람은 제대로 보지도 않으면서 사주와 궁합만 그렇게 맹신하시는 건데요. 아니, 그딴 미신이 그렇게 중요하대도 이미 전 며느리가 됐잖아요. 이미 법적으로도 부부가 된 저희에게 어떻게 이혼하라고 강요하실 수 있어요? 외부인은 나서지 마. 나는 너 며느리로 취급한 적 없다. 네가 어거지로 들어와서 그 자리 꿰어찬 것뿐이야. 누가 너 받아주기나 했니? 네 얼굴 볼 때마다 화가 나서 죽겠어 그냥. 왜 도움도 안 되는 여자를 만나서 집안의 풍파를 이렇게 일으키냔 말이야.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보지 않으려고 한 건 어머님이세요.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그런 미신이 아닌 저를 봐주실 건가요? 저를 봐주시기는 할 건가요? 안 맞으면 맞춰서 살아가면 되잖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하면 뭐래요? 어머님이 저라는 사람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니? 노력하지 마. 왜 노력을 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이거 봐라. 지금도 너 나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거. 그거 노력이라고 하고 있는 거니? 네가 노력을 하고 싶으면 그냥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면 되는 거야. 그거 하나면 되는데 뭘 노력을 한다고 난리야? 그 말에 저는 머리가 핑 하고 어지러워지더라고요.
뭐라 따지려고 하는데 남편이 저를 말리더라고요. 자기야, 집에 들어가 있어. 나도 금방 따라갈게. 결국 남편 말에 집으로 돌아온 저는 분함을 삭힐 수가 없었어요. 돌아온 남편은 또다시 저를 위로해줬어요. 자기가 이해해. 엄마는 너무 옛날 분이시고 그런 걸 믿던 시대에 살았잖아. 그렇다고 자기랑 내가 결혼한 지 1년이나 됐는데 여태껏 그 사주라는 걸로 나를 괴롭히는 건 너무하잖아. 어머님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 너무 싫어. 솔직히 앞으로 어머님이랑 얼굴도 마주하고 싶지 않아. 미쳐버리겠다고. 미안해.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집 행사 있을 때는 내가 갈게. 자기는 집에서 쉬어. 그걸로 자기가 안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 친정도 좀 자주 다니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미안해. 남편의 말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시모에 대한 분노를 아주 조금 누를 수 있었죠. 어찌됐든 당장 눈앞에 볼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시모를 보지 않는 날이 늘어나면서 저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단 한 사람의 등장으로 그 평화는 깨져버렸어요. 새로 들어온 직원 때문에요. 시모와 한바탕 한 뒤에도 남편의 편의점은 그다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때 시모의 권유로 직원을 새로 들였어요. 시모가 힘이 들어 편의점을 봐주지 못할 것 같다며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남편에게 소개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좋았죠. 남편 편의점에 더 자주 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었으니까요. 직원 이력서를 슬쩍 보니 나이는 남편이랑 동갑인데 얼굴은 앳된 귀여운 얼굴의 여성이었어요. 알바라고는 하는데 시간은 정직원처럼 길었어요. 남편은 그 여직원에게 일을 가르치느라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 많아질수록 저는 점점 불편하고 짜증나는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새로 직원도 뽑았는데 왜 당신이 매번 늦어? 피곤하지 않아? 아, 직원이 좀 불안하대. 요새 그 근처 치안도 좀 안 좋고 해서 내가 잠깐 봐주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늦게까지 있으면 당신 쉴 시간도 없고. 저녁 늦게 피곤하다고 알바 뽑은 건데 그러면 뽑은 의미가 없잖아. 그렇다고 무섭다는 사람을 어떻게 혼자 둬? 당신도 참 냉정해. 이럴 때 보면 너무 차가워.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잖아. 나는 그저 당신이 힘들까봐. 걱정해줘도 모자랄 판에 직원을 비판하는 게 말이 돼? 갑자기 저를 차가운 사람 운운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저녁 시간 치안이 안 좋다는 걸 감안했다면 여자보다는 남자를 뽑는 게 나았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한 말에 감정적으로 받아치는 남편의 모습에 불안함이 생겼어요. 항상 저를 두둔해주던 남편의 변화가 제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변화의 중심에는 그 새로 뽑은 직원이 있을 거라는 강한 촉이 왔어요. 남편의 주변에 바뀐 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점점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결국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저는 잠시 일을 쉬고 있는 친구에게 남편의 편의점에 가서 남편이 잘 지내고 있는지 좀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직접 갈 용기는 없었거든요. 그 친구는 제 결혼식 때 외국에서 유학 중이어서 남편이 본 적 없던 친구여서 부탁했어요. 제 예상이 제 상상만으로 끝나길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폰으로 전송된 사진에 저는 절망했어요. 그 사진에는 남편과 새 여직원이 매장 안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남편과 웃으며 마주보고 있는 여자의 모습과 둘이서 손을 잡는 모습까지 있었죠. 그리고 곧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는 제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야, 너 사진 봤어? 미친, 네 남편 진짜 바람났나 봐. 내가 들어갔는데도 둘이서 얼굴 만져주면서 옷 매무새도 정리해주고 엄청 친하게 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부부 사이가 무척 좋으시네요 하고 물었거든? 그랬더니 네 남편이 수줍은 얼굴로 아, 네
하는 거 있지? 완전 헬렐레한 얼굴로. 야, 이것들 진짜 어떻게 해야 하지 않아? 친구는 저보다 더 흥분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제대로 하기도 힘들었고요. 정말로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 그렇다니까. 아니, 너한테 죽고 못 산에 매달리던 남자가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변하냐? 우와, 꼴랑 2년 만에 이렇게 바람필 거면서 절대 용서해주지 마. 저는 친구의 말에 눈앞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그리고 순식간에 그 허탈감은 분노가 되고 그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날 우연인지 일부러인지 모르겠지만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는 것도 잠깐, 시모는 대뜸 미친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이제 그만 좀 하면 안 되겠니? 제발 우리 애 좀 놔줘. 어? 이 정도로 안 맞는 부부도 없는데 이렇게 애를 꼭 붙들고 있으면 이 집안도 망하고 내 아들도 망해. 어머님, 갑자기 집에 오셔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못 알아듣겠어?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라는 말이야. 지금 애도 없고 딱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대로 우리 아들이랑 계속 살 거면 너희 우리랑 합가할 각오해야 할 거야.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와 얹혀 살 테니까. 응? 제발 아들 앞길 좀 그만 맞고 이혼해줘. 아들한테는 내가 사주랑 궁합 봐서 괜찮은 여자 구해줄 거야. 어머님, 이거 진짜 선 넘으신 거예요. 법적으로 부부가 된 유부남한테 다른 여자를 구해주겠다뇨. 그게 부모가 하실 말씀이세요? 그렇게 화를 내다가 갑자기 딱 감이 오더라고요. 남편의 상간녀. 남편과 바람이 난 그 편의점 알바가 시모의 권유로 들어왔다는 게 생각났죠. 저는 남편과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짓에 열이 받을 대로 받았어요.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니 이제는 참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그때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왔어? 왔으면 여기 와서 어머님 하는 말 좀 들어볼래? 기도 안 차서. 어머님이 나한테 당신하고 이혼하래. 다른 여자 구해주겠다고 하시면서 막무가내로 구시는데 당신이 이러지 마시라고 어머님 좀 말려줄래? 당신 어머니잖아. 남편의 얼굴을 보니 화가 더 났어요. 그래서 말이 좀처럼 좋게 나오질 않았죠.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의 반응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매번 나한테 이런 부탁하는 거 질리지도 않아? 솔직히 나도 엄청 참았거든? 두 사람이 안 맞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나한테 전부 떠넘기는 게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당신이랑 우리 집안이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 어머니 말대로 궁합이 맞지 않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당신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정신 나간 남편은 폭탄 같은 말을 던지고는 제게 종이를 주더라고요. 어디 점집에서 저희 사주로 궁합을 보고 온 결과지였어요. 저는 그건 꼴도 보기 싫었어요. 시모가 하는 말만으로도 열받는데 그걸 남편이 가져오니 더 한장하겠더군요. 이게 뭐야? 우리 궁합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랑 결혼한 뒤로 내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서 내가 따로 알아봤어. 엄마 말 믿기 힘들어서 나도 따로 알아본 거야. 그래서? 당신도 사주 궁합에 빠진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이런 거 던져주는 거야? 빠진 게 아니라 그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이 정도로 맞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많대. 솔직히 요즘 내 상황 안 좋은 거 알잖아. 나도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야. 저도 지기 싫어서 남편에게 친구에게서 받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래, 사주랑 궁합이 안 맞는 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이것도 궁합이 안 좋아서 벌어진 일이야? 아, 궁합이 안 좋으면 남편이 바람피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바람난 거라고 말해.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너는 바람피는 걸 정당화하려고 사주 궁합을 이용한 것처럼 보여. 내 말이 틀려? 우리가 처음부터 매번 싸우고 서로 힘들게 했으면 나도 그게 궁합 탓이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 그런데 최근에 조금 힘든 것뿐이었어. 그러면 초반에 우리 좋았던 건 뭐였어? 그것마저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을 거야. 내 말에 남편은 전곡을 찔린 듯이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는 않더라고요.
이미 저와 헤어질 결심을 한 듯 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한숨을 쉬며 저는 이번에는 시모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해도 해도 진짜 너무하시네요. 일부러 이 여자 남편에게 붙여주려고 드린 거 다 알고 있어요. 세상 어느 시어머니가 제 아들 결혼한 와중에 새 여자를 들이밀어요? 아무리 사주 궁합이 중요해도 그 이전에 돌이라는 게 있는 법이죠. 본처 놔두고 천년을 드리겠다는 그 천박한 생각은 도대체 어느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제 말에 시모는 모욕이라도 당한 듯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뭐? 천박한 생각? 너 시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래서 네가 우리 집안하고 맞지 않다는 거야.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라니, 언제는 제가 며느리가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어이는 제가 없죠. 이게 못들하는 짓이에요? 네,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거 쉽죠? 남편은 바람나고 시모는 상간녀 소개시켜주고 아주 잘들하는 짓이네요. 이혼 해드릴게요. 그렇게 원하는데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이혼에 유책 배우자란 거 있는 건 아시죠? 두 분이 제 이혼에 책임이 있으니 위자료 지불하실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이 나쁜 새끼야, 넌 지금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그 역겨운 얼굴 보기도 싫으니까. 제 말에 남편과 시모의 얼굴이 활짝 피더라고요. 잘 됐네, 잘 됐어. 드디어 이혼하게 됐어. 당장 이 집에서 나와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 여기서 좀 있다가 집 마련해 줄 테니까 그 집에서 살면 될 거야. 어휴, 속이 다 시원하네. 진짜 이혼하는 거 맞지? 나중이라도 질척대면서 들러붙으면 곤란해. 나도 사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둘이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니 진짜 열이 뻗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가져온 그 사주 결과지도 확 집어들었어요. 남편에게 던지기 전에 확 구겨버렸는데 그때 제 눈에 제 생일이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난 시간이 다르게 적혀 있더군요. 그걸 남편에게 던져주며 비웃으며 말했어요. 사주 궁합 제대로 본 거 맞아? 그 결과지에 적힌 내 사주에 태어난 시간이 다르거든. 1시 50분이 아니라 11시 50분이거든? 그건 용한 점집에서 알려주지 않았나 보네. 누가 사주를 봤는지 허수로 봤겠네. 그치? 이런 쓸데없는 걸 이혼 사유로 들고 오는 너라는 새끼도 참. 어서 싹 다 들고 꺼져. 저는 빈정대며 두 사람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상간녀와 남편에 대한 이혼 준비를 착실히 시작했어요. 시모가 내게 한 수많은 언어폭력 수준의 말들은 이미 폰으로 녹음이 다 되어 있었어요. 이럴 때 쓰려고 녹음한 건 아니고 혹시라도 남편이 내 말을 믿지 않을까봐 조금씩 녹음해 놓은 거였거든요. 그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어쨌든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소송 진행 전 상간녀를 만나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는지 확인하려고 연락을 시도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예 없는 번호라고 하니 저도 슬슬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가기 싫었지만 남편의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남편과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간 지 3주 만에 가는 편의점 길이 무척 불편했어요. 그리고 근처에서 먼저 서성이며 그 상간녀가 있는지 확인했는데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제 눈에 무척 수척해진 남편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가게로 들어가 남편을 무시하고 상간녀를 찾았어요. 그런 제 모습에 남편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여기 왜 왔어? 너도 염장 지르러 왔어? 진짜 다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진짜. 무슨 헛소리야? 나 당신 상간녀 찾아왔어. 상간녀 소송하기 전에 그 여자한테 확인할 일이 있어서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괜히 성질내지 말아줄래? 나는 이제 당신 와이프가 아니고 타인이야. 그러니까 정중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오는 손님한테 하는 것처럼. 저는 남편의 말에 냉정하게 대꾸해줬어요. 왜 애꿎은 저한테 화를 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혼은 제가 하자고 했나요? 지가 먼저 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내가 괴롭힌 것처럼 이야기하는 저 나쁜 놈의 면상이 너무 짜증났거든요. 그런데 뒤에 이어진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여자 여기 없어. 그리고 당신 상간녀 소송도 못할 거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 여자 숨겨주려고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왜? 그 여자가 상간녀 비용 다 당신한테 내달라고 했어?
사랑한다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이렇게 숨긴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거든? 아니야, 그 여자 상간녀도 뭐도 아니었다고. 완전 사기꾼이었어. 내가 모아둔 돈에 편의점에 있던 돈이랑 물건들도 한밤중에 싹 다 들고 도망쳤어. 그 꽃뱀한테 사기당했다고. 뭐? 사기를 당해? 어째서? 그 여자 당신이랑 궁합이 그렇게 좋다며. 그런데 사기를 당했어? 제 말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며 제게 말해줬어요. 처음부터 우리 집 돈이 목적이었어.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먼저 접근했다고 하더라고. 엄마가 사주궁합 때문에 며느리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 알고는 자기 생년월일까지 속여서 엄마한테 부탁해서 편의점 들어온 거였더라고. 그 뒤에는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홀라당 거기에 넘어가고 이혼 소송 준비로 정신없는 사이에 다 가지고 갔어, 다. 진짜? 너무 웃기다. 저는 참을 수 없이 유쾌해져서 크게 웃어버렸어요. 남편 놈이 진짜 나쁜 놈이긴 하지만 사기를 당했으니 위로의 말을 건넬 법도 했지만 그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궁합이 잘 맞는다며 인생이며 집안까지 그 여자가 일으켜 세울 것처럼 숭배하더니 결국은 사기꾼이었다니. 제 웃음에 남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았겠죠. 사기를 당했는데 위로해줘도 모자랄 판에 웃다니. 그래, 궁합이랑 사주가 잘 맞아서 나랑 이혼하고 만나려고 한 여자 아냐? 그러게 왜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해서 사기를 당했어? 이거야말로 당신이랑 어머님 잘못이지. 여자의 유혹에 진 당신이랑 미신의 눈이 멀어 당신에게 사기꾼 들이민 어머님이나 똑같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생각은 안 그런가 봐. 이렇게 돼도 할 말 없는 건 당신이지. 바람 피면서 사주궁합 운운하더니 꼴 좋게 됐네. 그게 어떻게 내 잘못이야? 작정하고 밀어붙이는 여자를 거절할 수 있는 남자가 있긴 해. 나도 피해자라고. 그리고 지금 당장 당신한테 줄 위자료도 없어. 이 편의점도 지금 힘들어. 폐업을 하던지 다른 사람에게 값싸게 넘겨야 할지도 몰라. 피해자? 당신이 피해자라니 웃기네. 당신이 사기 피해자일지는 몰라도 나한테는 가해자야. 난 강제로 당신한테 이혼당했으니까. 믿음을 하루아침에 배신당하고 버려졌으니까 억울할 필요 없지 않아? 그거 네가 뿌린 씨앗, 네가 거둔 것뿐이잖아. 그리고 위자료는 어떻게 해서든 구해줘. 나도 내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당신이 힘든 일 당했다고 해서 내가 당신한테 당한 힘든 일을 눈 감아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마. 당신 힘든 것만큼 나도 힘들거든? 내가 너무 미안해. 정말 잃고 나서야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알게 됐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 줄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그런 사기꾼한테 넘어간 것도 당신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당신 이해심 넓고 착한 사람이잖아. 어? 나 정말로 이제는 절대로 한눈 팔지 않을게. 용서는 해줄 수 있는데 이혼은 번복 안 해줄 거야. 그럴 필요가 없어졌거든. 당신도 내가 필요 없어서 그렇게 냉정하게 버린 거 아니야? 뭐 사기 당한 건 유감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 뒷수습까지 해줘야 할 필요는 없잖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편의점 밖으로 나왔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지가 사기를 당하건 말건 이제 저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도리어 저를 버리게 된 원인인 상간녀에게 사기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남편에게서 연락이 계속 오더라고요. 저는 가볍게 무시했어요. 받아봐야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짓거릴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그 뒤에 시모에게서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것도 무시했어요. 이제 와서 연락받을 이유 없잖아요. 필요하면 문자라도 하겠지 싶었어요. 목소리는 진짜 듣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번 모르는 전화번호가 울려서 받았어요. 받고 보니 시모가 다른 사람 전화기로 제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얘,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니? 저기 혹시 오늘 시간 있으면 잠시 나오지 않으련? 시간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하고 할 이야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혼 관련 이야기는 그 사람하고 할게요. 그
그것 때문에 만나자는 거야. 너한테 뭐 좀 전해주라는 게 있어서 만나야 되는데 아들이 시간이 안 난다지 뭐니? 그래서 내가 주려고 그래. 우리 집 근처 카페로 와. 아니면 내가 너희 집 근처로 갈까? 저희 집 근처로는 오지 마세요. 또 오시다가 사고라도 나시면 제 탓이라고 말하실 거잖아요. 그냥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전달하려는 게 뭔지는 몰랐지만 이혼과 관련된 거라는 말에 일단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시댁 근처 카페에 갔더니 시모가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모가 무슨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무슨 물건 주려고 보자고 하셨어요? 일단 이것부터 좀 받으렴. 그러면서 시모가 건넨 건 시모 옆에 있던 선물들이었어요. 보자기에 싼 한우에 백화점에서 값비싼 물건들까지.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이혼해주는 대가로 주시는 선물이면 필요 없는데요.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다 네 선물이야. 그게 우리 아들하고 이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보렴.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리고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언제는 저더러 남편이며 집안이며 망하게 만들 거라고 이혼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혼을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몰랐어. 그 나쁜 년이 나랑 아들까지 속이고 그런 짓을 할 줄은. 나도 그 나쁜 년한테 당한 거야. 아들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경솔하게 그런 말 한 건 미안해. 그리고 실은 네가 알려준 시간으로 다시 궁합을 봤는데 너무 좋은 천생연분 사주로 나왔더라고. 네가 우리 집안 먹여 살릴 사주라고 해서. 저는 그 말이 재결합보다 더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궁합이라는 미신에 당해놓고는 여전히 그 미신을 맹신하는 시모의 모습에 짜증이 확 났죠. 잘 살고 있을 때는 우리에게 나쁜 일 있을 거라며 이혼하라고 종용하더니 갑자기 이제 와서 천생연분이라서 이혼하지 말라고 하다니. 이미 깨진 물병에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게 분명한데 마치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다는 듯 말하는 게 어이없었어요. 저한테 이 집안에서 나가달라고 하신 게 어머님이세요.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건 너무 염치 없고 뻔뻔한 거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도 이미 마음 정리 다 하셨어요. 이제 와서 번복하면 얼마나 웃길지 알고는 있으세요? 동네,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라고요. 결혼이라는 게 가족 간의 결합이라고 중요한 거라고 말하신 게 어머님이세요. 저희 부모님도 똑같아요. 제 가슴에 대못 박은 그쪽 집안하고는 상종을 하고 싶지도 않다고 하세요. 그래, 네가 하는 말이 다 맞다. 그러니 이제는 다 네가 하라는 대로 따르마. 네 덕분에 우리 아들에게 큰 풍파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거래. 너랑 이혼하면 우리 아들은 귀인을 잃는 거라고 했어. 제발 그렇게 되지 않게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렴. 아, 정말 끝도 없이 이기적이네요. 그렇게 모질게 떨어뜨려 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런 선물로 환심 사시려는 거예요? 저는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궁합 잘 맞는 다른 여자 찾아보세요. 저는 이미 그쪽 집안에서 못 볼 꼴 다 봐서 일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는 사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이었던 사람이 바람을 폈다는 게 더 중요해요. 궁합만 잘 맞으면 뭐해요?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이제 와서 궁합은 무슨 궁합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시모가 주는 물건 모두 거절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쓸데없는데 시간 쓸 여유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시모가 제게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마라. 응? 내가 그냥 죽은 듯이 살 테니까 너 뭐라 하든 찍소리도 안 하고 너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그냥 우리 아들 옆에만 있어주면 안 되니? 제발.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웃기기만 하더라고요. 아들 사기당했다고 이제 와서 저한테 다시 잘 살아보라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 뒤에도 시모와 남편은 제게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연락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바람 펴놓고는 자기가 사기당했으니 없었던 일로 하자는 남편이나 이제와 궁합을 다시 보니 천생연분이라며 다시 만나자는 시모나. 어쩌면 모자지간이 그렇게 똑같은지. 결국 나중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남편의 편의점은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가져간 게 남편 돈뿐만 아니라 시모의 돈도 가져갔다고 하네요.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시모에게도 돈을 맡기라고 했나 봐요. 웃기는 건 그렇게 돈주머니 꽉 틀어지고 있던 시모가 거짓 사주 하나만으로 그녀에게 큰 돈을 맡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시모가 속아서 준 노후자금 5천만 원과 전 남편이 제게 줄 위자료로 대출받았던 돈까지 모조리 그 상간녀가 들고 날랐다고 해요. 그걸 알고 나니 전 남편이 제게 재결합 운운한 것도 뭐 때문인지 알겠더라고요. 이미 마음이 한번 저에게서 떠나갔는데 다시 저를 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사람이 제게 원했던 건 안정적인 직장과 집을 가진 와이프와 주지 않아도 될 위자료였겠죠.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결국 이혼 소송 후 저에게 위자료를 판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저는 위자료를 모두 받아냈어요. 그 이후로는 그 집안의 일은 듣지 못했어요. 저는 그 집과는 인연을 모두 끊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솔직히 이혼 초반에는 조금 쓸쓸하기도 하고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잘 이겨냈어요. 주변에 제 이혼설을 꺼내면 다들 놀라면서 어쩜 그런 일이 있냐고 하지만 아주 가끔 저처럼 사주궁합 때문에 힘든 일 겪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미신을 믿고 따르는 것 같아요. 이혼 전 한창 시모에게 당할 때도 생각했지만 사주나 궁합 같은 건 아예 중요하지 않다기보단 그저 최악은 피하자의 정도의 지침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걸요. 궁합을 보기 전에는 실제 궁합처럼 저희 사이가 무척 좋았지만 잘못된 정보로 시모가 간섭을 시작하니 이후 전 남편이 바람을 피게 되었고 결국 이혼까지 했잖아요. 만약 그 궁합이 절대적인 거였으면 저희가 헤어질 일은 없었겠죠. 전 남편이 바람 필 일도 없었을 테고요. 궁합의 결과를 듣고 그걸 잘 이용해서 좋게 상황을 풀어가려고 했다면 이렇게 나중에 후회할 일은 없었을 테죠. 솔직히 지금은 정말 후련해요. 그런 어이없는 일로 헤어지게 되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기회만 있다면 전 남편은 언젠가 저 몰래 또 바람을 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초고속으로 이혼한 저는 생각보다 길게 싱글 라이프를 누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30대 초중반이라 재혼 생각은 크게 없어요. 애가 있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 혼자 이것저것 공부하고 즐기며 사는 이 순간도 너무 소중하거든요. 이렇게 글로 써보니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결혼과 이혼이었네요. 제 사연글을 읽고 함께 욕해주고 통쾌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